BTS의 새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윙 들으면서 뉴스7 2부 시작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컴백 공연 아리랑이 잠시 후 시작되는데요. 네, 경복궁 금정문에서부터 흑내문,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왕의 길을 걸어 나올 BTS. 새 앨범 아리랑이 써내려갈 또 한 번의 신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김도헌 음악평론가 남혜연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 4년 만에 BTS의 완전체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무대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저 아까 이 스튜디오로 걸어오면서 오늘 하루 종일 광화문에 이제 있었는데요. 정말 이 열기가 대단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의 열기와 그리고 이 축제를 위해서 잘 준비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보아하니 방탄소년단의 이번 컴백 쇼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이 근처가 사무실이어서 진짜 그때 열기를 너무 몸소 체험한 세대인데 대단했죠. 네,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황을 지금 정말 한 20년이 지난 지금 보다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제 관객들이 있는 모습이 정말 좀 색달랐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펜스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그 광화문 그 도시를 막 다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색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대가 다 바뀐 만큼 이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화문 광장 이미 축제의 열기로 가득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인데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요. 세종대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각 구간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또 광화문 도심의 밤하늘이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응원봉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세종대로 옆으로도 지금 인도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의 관객들이 얼마나 설렐지 저까지도 지금 그런 감정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TS의 상징 색깔이 보라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보라색이 지금 우리나라 보라색이 광화문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에서 컴백 무대 열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두 분 패널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방탄소년단의 컴백, 3년 9개월 만에 무려 컴백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3년 9개월 전에 발표된 앨범도 앤솔로지 앨범인 프루프 앨범이기 때문에 이제 BTS 그룹의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은 굉장히 오랜만에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이런 싱글도 물론 BTS가 팝스타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만 이 7명의 청춘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단 말이죠. 이것의 주제를 잘 담고 있는 앨범이 아리랑이고 이 아리랑의 공식적인 첫 선을 보이는 무대가 바로 오늘 광화문 공연이 될 것입니다. 남 기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방탄소년단, 이 BTS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2.0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그동안에 그들이 갖고 있던 고유의 컬러를 유지하면서 지금 또다시 조금 새롭게 초심으로 가겠다라는 지금 다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아리랑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BTS는 조금 이제 먼 월드스타가 돼버렸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공연 많이 안 하면 어쩌지? 계속 사실 영어 앨범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소외가 되나 약간 했는데 이들은 정말 뿌리는 우리는 한국이다라는 너무 그런 것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아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아리랑을 같이 부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너무 이건 행복하다고 봅니다. 이번 앨범의 의미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요. 광화문이 BTS의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했죠. 광화문 일대의 숙박업소들도 몇 달 전부터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부터는 공연장 인근에서 또 밤을 지샌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 기자님. 네, 서울 시내 숙박업소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만실이 됐는데요. 검색량이 85%나 폭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됐었던 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밤샘 공연을
밤새서 이제 이들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지킨다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저도 이제 어제부터 오늘 아침 낮부터 계속 봤는데 네. 생각보다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이 정말 움직여주고요. 네. 정말 좀 기뻤던 거는 사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외국의 축제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치 이 대한민국의 해외에 있는 것처럼 약간 조금 너무 자연스러웠고요. 그리고 보랏빛 지금 물결이 저기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보라색 그 한복을 입으신 분, 만약에 한복을 못 입었으면 보라색 머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도 있었고 너무 다 모두 다 하나같이 이 보라색을 하고 있어서 조금 특이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눌 때마다 팬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8시 공연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연의 사전 티켓팅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벤트 당첨자 2,000명을 포함해서 총 15,000석 규모였다가 추가로 7,000석이 더해지면서 지정자석 22,000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모두 다 정말 즐기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사실 그 티켓을 끊지 못해도 사실 옆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그 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 TV조선 근처에도 많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그 BTS 멤버들의 얼굴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배경으로 약간 굉장히 좋은 포토존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전 세계 이제 OTT로 해서 송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자연스럽게 좀 귀로도 듣고 뭐 아마 못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도 그렇죠. 보고. 예. 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좀 축제의 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축제 열기가 계속해서 네. 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이 공연장을 둘러싼 각 위치별로 예. 저희가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시면은 예. 이 첫 번째 화면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그쪽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경찰들이 차벽으로 안전을 위해서 총 통제를 해둔 가운데 스크린 앞에 많은 팬들이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 횡단보도의 주변으로도 많은 예. 팬들이 그 좌석 밖에서도 서가지고 지금 공연을 지켜보기 위해서 대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세종대로의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구간마다 스크린 설치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스크린 안에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 그렇네요. 보이고요. 또 길마다 그 지정 좌석마다 꽉꽉 들어차 있는 관객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주변 도로에도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인파와 관객들 가득하다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무대가 예. 펼쳐져 있는 광화문 광장 북단 그리고 광화문 그 자체의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벽에는 지금 이제 라이트가 들어와서 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고요. 무대에도 이제 멤버들이 올라오기 전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듯이 네. 밝은 빛이 그러니까요.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까지 많은 팬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4만 명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지금 운집한 가운데 네. BTS의 컴백 공연이 이제 막을 올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광화문 전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재영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무대에서 터져나오는 음악 소리와 관객들의 함성으로 뒤섞인 상태입니다. 각종 응원봉과 굿즈로 완전 무장한 아미들은 한마음으로 BTS의 컴백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모인 BTS 멤버 7명은 전 세계 190여 개 국가로 퍼져나가는 생중계를 통해 왕의 귀환을 신고하게 됩니다. BTS는 어제 공개한 정규 5집 아리랑의 신곡과 함께 그간의 히트곡들을 무대 위에서 펼칩니다. 광화문 앞에 설치된 높이 15m의 무대는 마치 독립문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로 대형 LED 전광판 뒤로는 광화문이 한눈에 들어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오늘 공연은 1시간 정도로 예정돼 밤 9시쯤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광장에 진입하는 시민들이 소지품 검사도 받고 또 도로 진입도 지금 막힌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연 현장에는 6,700여 명의 경찰을 포함해 총 15,000명의 안전관리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인파 관리선 안쪽은 물론이고 바깥쪽에서도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큰 가방을 가지거나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이 진행됐습니다. 광화문역 등 인근 지하철역 3곳은 밤 10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고 무정차 통과합니다. 사직로와 세문안로는 밤 11시까지, 세종대로는 내일 새벽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공연이 끝난 뒤 인파가 한 번에 빠져나갈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돼 경찰은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네, 화면을 보니까 관객석의 불빛들이 이 실시간으로 색이 바뀌면서 반짝거리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자, 남혜영 기자님, 네. 지금 저 앞에 이게 응원봉이 있습니다. 네. 이 응원봉으로 만든 불빛이라고요? 네, 이 아미 밤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정말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있게 한 아미들을 위한 봉이죠.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 아미밤의 전원 버튼을 보시면 이게 아미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요. 방탄소년단을 밝히게 하는 건 아미다라고 약간 이런 의미 부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앙 제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빛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모형을 만들어낼지 지금 그것도 사실 볼거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어제 발매된 새 앨범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신곡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벌써 발매되자마자 여러 기록들을 또 잔잔하게 세우고 있거든요. 어저께 첫 들으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아리랑 앨범이 이제 오후 13시에 예. 이제 정확하게 발매가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네. 앨범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BTS가 등장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앨범 테마가 그렇게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재회와 축제 그리고 기쁨이었는데 사실 이 앨범을 대하는 BTS 멤버들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진중하고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피로감도 느껴집니다. 예. 이게 정상의 위치에서 감내해야 될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이겠죠. 아까 왕의 길이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무게, 왕관의 무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있고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BTS가 BTS 한 음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 기자님 어떻게 드셨어요? 첫 느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아리랑에 굉장히 꽂혀 있어서 이 음악이 어떻게 활용이 될까라고 정말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을 한번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본인들이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음악에 보면 한 2분 남짓 좀 뒤에 보면 아리랑이 정말 쫙 퍼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듣더라도 뭔가 내가 대한민국에 살기를 너무 잘했구나 약간 이런 행복감도 들었고요. 네. 뭔가 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전율이 들었다고 하고요. 제가 아까 걸어오면서 관객들의 좀 반응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꼬마 아이가 아리랑이 어떤 노래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기 이순신 장군이 있네. 약간 그런 것을 보면서 약간 이게 음악 이상의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연 시작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모습 보이는데요. 좀 술렁이고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현장에는 좌석이 마련된 곳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이제 옆에 있는 인도에도 수많은 팬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스크린에는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 공연이 영상이 나올 때 스크린에는 이제 BTS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 BTS 스스로 가장 방탄소년단스러운 앨범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방탄소년단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세간의 기대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요구와 기대와 여러 가지 점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BTS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회피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우리도 우리, 30대인 BTS도 BTS라는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공연이 지금 8시가
15초, 16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공연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벌써 소리가 좀 들리고 있어요. 팬들의 열기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팬들이 이제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예, 명확하게 들리고 또 이 아미봉, 아까 소개해드린 아미봉도 지금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모습, 그리고 팬들의 시선이 무대 쪽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소리가 완전히 와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큼 BTS 팬들이 BTS를 환호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이번 앨범 어저께 오후 1시에 발매가 됐는데도 새로운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 기자님 기록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야말로 왕의 기한이 맞았습니다. 공개 10분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을 했는데요. 아리랑 5집은요, 하루 판매량이 400만 장에 육박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요. 발매 첫날에 398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역대 초동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동 분량은 일간 차트, 그러니까 이 발매 후 일주일간의 판매량을 얘기하는데요. 2020년 선보인 정규 4집이요. 이 초동 발매량이 337만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루 만에 400만 장 이상 하면 사실 굉장히 이미 BTS가 BTS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상위권 차트에 다 올라와 있고요. 일단은 뭐 그냥 전 세계 1등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 광장, 공연이 시작된 광화문 광장의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광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좌측부터 관객석을 저희가 이렇게 딱 주민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미봉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는 가운데 팬들이 계속해서 함성을 지르는 모습 볼 수 있죠? 네, 가운데 화면은요. 지금 세종대로의 모습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요. 공연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관객석에서 관객들 역시 응원봉, 아미봉 들고 저렇게 반짝반짝이면서 열렬히 환호를 하고 있고 공연 즐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팬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광화문 일대를 메워주고 있는데요.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은 멤버들이 공연을 시작한 모습 볼 수 있고요. 지금 굉장히 넓게도 저희가 잡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일대가 다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의 상단이 저 무대 월대의 모습입니다. 반짝반짝거리시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무대의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공연이 시작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네, 현장에서의 그 함성 소리도 고스란히 전해지고요.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공연이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인 연출가죠. 2012년 런던 올림픽 행사를 또 주관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감독인 해미시 해밀턴이 이번 프로그램의 기획을 맡아서 지금 일단 보여지는 광경만으로도 굉장히 장관입니다. 네.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이 이렇게 안전하게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는 치러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남 기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이제 공연 시작 전에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제죠. 공연 시작 전에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본인들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미들은 정말 질서 정연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당부의 얘기를 정말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낮에도 틀더라고요. 다들 그거를 보면서 되게 의미 있게 좀 보는 광경이 좀 특색이 있었는데요. 그런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질서 정연한 느낌이 딱 한 방에 들잖아요. 뭔가 정말 축제를 같이 즐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미는 사실 BTS와 빼놓을 수 없고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남혜영 기자님 말씀하실 때 백으로요, 뒤편으로 아리랑의 선율이 좀 들렸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이 바디 투 바디의 이제 후반부를 장식하는 선율이잖아요. 아리랑은
사실 광화문에서 왜 BTS가 공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를 제공해 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제 BTS가 아리랑이라는 앨범 제목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어떤 영혼을 노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경복궁을 중건할 때 당시에 전국 8도의 백성들이 모여서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오늘날의 아리랑 가락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는데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오니까 넷플릭스 하면 또 세계적인 글로벌 OTT인데 이런 곳에서 아리랑 선율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지금 광화문 현장의 모습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빨간색으로 월대가 물들었어요. 곡이 좀 바뀐 것 같죠? 네, 아까 첫 곡과는 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번쩍번쩍하는 무대의 조명이 또 보이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아리랑입니다. BTS가 아리랑을 왜 선택했는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죠. 네,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전원 사실 한국에서 온 저는 굉장히 약간 아직도 약간 촌놈이고 아니라 약간 정말 그냥 되게 건조한 의미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체성, 우리다운 건 무엇인가? 우린 무엇인가? 방탄스러운 건 또 무엇이고 하다가 우린 또 다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한국스러운 걸 좀 넣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아리랑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뜻도 되게 사랑스럽고 되게 그쵸. 뜻도 깊어서 뭔가 그걸 넘어서 우리가 표현할 것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보고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저항이나 한의 상징이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애환이나 그런 그리움에 대한 노래이고 또 한국에서 온 우리를 그리고 잘 또 담아낼 수 있는 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외 네, 새롭게 규정한 방탄스러움 뭐였을까요? 신곡이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예. 직접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스윙 들어보시죠. 네, 앞서서 저희가 멤버들의 육성으로 이번 아리랑 앨범에 대한 곡들 설명하는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멤버들이 이번 수임에 대해서 평양냉면 같은 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남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평양냉면 같은 곡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낯설 수 있다라는 약간 그 경고성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에 네.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앨범을 발매했는데 조금 이전과는 달라. 그렇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계속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익숙해지고 우리만의 음악이라고 생각할 거야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양냉면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다들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평양냉면처럼 어쩌면 조금 누군가는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으로 있다가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약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BTS의 컴백 라이브 첫 무대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장의 네.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첫 번째 곡의 무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디 투 바디라는 네. 노래죠.
네, 손에 손잡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 후반부에 알이랑 가락이 나오니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BTS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으니까 네. 이제 다 같이 멤버들과 팬들과 아미들과 그리고 글로벌 시청자들과 함께 즐겨보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 7명의 멤버들이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남 기자님. 네. 저도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강렬한 힙합 비트가 나오다가 네. 마지막에 아리랑 선율로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신기했는데요. 약간의 이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 뭔가 빠른 비트와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 마지막 후렴구에서 예. 본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분들이 아리랑을 부르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정말 한도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너무 넣고 싶었구나 그들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무대에 오르기 전에 경복궁 긍정전부터 시작하는 왕의 길 멤버들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무대에 오기 전에 이렇게 걸어서 나와서 무대를 펼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으실까요? 이제 공연 시작할 때 잠깐 영상을 봤는데 예. 그 경복궁 이제 쪽은 완전히 좀 어둠에 잠겨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예. 경복궁 이제 지금 광화문 예. 일대 월대부터 시작해서 빛이 밝혀지는 길이 정말 BTS가 돌아왔다. 그리고 BTS가 새로운 길을 밝힐 것이다라는 메시지로서 이런 인트로 대규모 공연의 인트로 같은 경우는 항상 역사의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광화문 광장의 현재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의 2번째 무대의 곡을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훌리건 들어보시죠. 네, 지금 세계를 누비며 길을 개척해온 여정을 담은 곡이다 이런 설명이 나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비트도 강렬하고 또 조명도 빨갛게 굉장히 그 강한 이미지를 주려고 그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남 기자님 이 곡 어떻게 보셨어요? 방탄소년단 하면 정말 그 화려한 안무, 정말 격동적인 저 춤 동작이 예. 정말 화제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집약시켜서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사실 처음에는 아리랑에서 좀 약간 그런 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바로 이 곡을 통해서 BTS의 본 정체성을 한번 다시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훌리건이라는 곡 가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파티송이다. 우리 다 함께 강하게 한번 놀아보자. 이런 가사로 저는 읽히던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훌리건 하면 또 이미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강성 팬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노래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섬세한 현악기 소리가 들리면서 동시에 칼이 부딪히는 아주 날카로운 금속성의 소리가 중심이 되거든요. 예. BTS는 항상 이런 공격적이고 과격하고 주저없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훌리건이라는 곡도 BTS의 새로운 대표곡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는 아니고 조금 전에 있었던 광화문 공연, BTS 공연의 2번째 무대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게 RM인가요? 무대 하단에 오른쪽에 있는 그렇고 6명의 멤버가 무대를 하고 있거든요. 리허설 도중에 발목 부상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바로 하루 전이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너무나 기다려온 공연인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다쳤다,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인대에 좀 손상을 입었고 예. 주치의에 따르면 2주 정도 이제 부상
2주 정도 치료를 해야 된다고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열심히 노래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 생각보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네. 아마 이 열기로 조금은 아픔을 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RM 리더로서 그래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대에 스탠드 마이크를 세워놓고 또 노래에 참여하고 공연에 참여하는 모습이 좀 뭉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저는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RMC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스탠드 마이크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배자 같은 느낌이 납니다. 내가 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 내 거야. 광화문 내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읽히는 것 같아서 또 자리 부상 따위는 왕의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난 고고하게 이렇게 서 있어서 노래한다. 이런 멋있는 이미지를 또 의도치 않게 준 것 같아서 좋아요. 예. 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곡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연 무대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곡입니다. 네, 정규 5집 아리랑의 수록곡 2.0 마지막 곡이죠? 근데 이 노래 시작할 때 메시지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방탄처럼 말이 쉽지 막 이런 식으로 네. 자신들의 음악을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길.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글로벌 스타도 있고 하지만 그 과정과 이 왕좌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네. 정상에서의 고뇌가 아주 재치 있게 드러나는 곡이다. 네. 곡 구성도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2.0은 트랙 5번째 곡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도발적인 곡이다. 이렇게 저도 느꼈는데요. 내 것을 찾으러 왔다. 이런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는 가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이 곡을 지민 씨가 반대했다고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왜 반대했을까 들어보니 사실 굉장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곡인 거죠. 근데 BTS의 또 특징은 뭡니까? 정말 화려하고 수려한 랩 솜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다다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해놨던 거는 사실 그들이 얼마만큼 연습을 많이 했고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약간 이 곡 자체는 조금 좀 가사나 이런 걸 좀 주의 깊여 들으면서 왜 그들이 반대했을까? 약간 그거를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복되는 후렴구에서 중독성이 느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공연 모습 그리고 실제 현재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왼쪽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했던 그 세 번째 곡의 공연 모습을 보여드리고 예. 있고 우측 화면에서는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기가 네.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밤인데도 저렇게 너무 환하지 않습니까? 광화문 네. 광장이. 스크린에 열기도 있지만 응원들, 그러니까 팬들의 아미팬의 그 응원봉을 흔들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정말 고스란히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통, 예. 무대가 빨간색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앨범 아트를 보면 로고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극기의 이제 요소들 그리고 건군 감리의 요소가 이제 앨범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BTS의 지금 한 노래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힙합 곡들로 시작을 했어요. 강렬한 인상을 주겠다. 네. 그래서 보라색이 또 약간 변형을 하면 또 붉은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열기를 보여주는 연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 기자님, 그 보통 우리가 뭐뭐뭐 2.0 이렇게 말하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이런 네, 얘기를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BTS에게 2.0의 의미 어떤 게 있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모여서 앨범을 내기까지가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티스트들한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들은 그 사이에 군백기도 있었고요. 근데 또 괜찮았던 게 뭐냐면 정말 요즘에 그룹에 멤버가 많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 명의 군대를 갔습니다. 가면 또 다른 한 명이 솔로 앨범을 내서 또 다른 활동을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2.0이라는 이들의 의미는요. 사실 BTS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시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던 만큼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도전적인 2.0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는요, 조금 전 광화문 광장에서 BTS 공연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 시간 광화문 광장의 모습, 그 열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곡이 끝나고 나서 멤버들이 각자 좀 멘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곡을 저희가 들어봤어요. 바디 투 바디, 그리고 훌리건 2.0이라는 곡을 들어봤는데 이전에 BTS 앨범과 어떻게 달라졌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바디 투 바디, 훌리건 2.0 이 노래들은 앨범 전반부에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곡들입니다. 이 곡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인상은 이제 우리가 BTS 하면 생각나는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나 퍼미션 투 댄스 같은 굉장히 쾌활한 곡이 아니라 네. 이제 묵직하고 장엄하고 어떻게 보면 바디 투 바디에서 아리랑이 나올 때부터 이 무게감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엄격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BTS의 귀환을 알리는 정말 말 그대로 왕의 길이다, 왕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묵직한 발걸음이 인상적입니다. 한 기자님, 네. 아까 이제 군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멤버들이 이제 하나씩 곡을 내면서 이제 군백기를 조금씩 최소화했다 이런 네. 말씀 짚어주셨는데 지금 저의 머릿속에도 많은 노래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솔로곡들이 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이게 평론가님이 좀 먼저 좀 해주시면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솔로곡이요. 솔로곡 하면 이제 BTS 멤버들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개인의 취향이 확실했습니다. 네. B 씨 같은 경우는 레이오버라는 앨범을 통해서 굉장히 고풍스러운 실내악 음악을 들려줬고요. 예. 진 씨는 팝 락 스타일로 아주 쾌활하고 호쾌한 음악을 들려줬었죠. RM씨는 본인이 관심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네. 아주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이기도 했고, 슈가는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3부작을 발표하면서 네. 힙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공연의 연출을 맡은 해미씨 해밀턴. 이번 공연에 대해서 팬들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남 기자님, 오늘 공연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물론 공연 초반입니다. 한데 보셨잖아요. 네. 정말 팬들을 핵심으로 생각했다. 네. 그런 공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과거에는 방탄소년단으로 시작해서 BTS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네. 이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아미라는 것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예전에 그 초창기에 방탄소년단을 취재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요. 예. 너무 지금 반응이 없어서 좀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당시에는 거대 기획사, 지금 BTS는 거대 기획사가 맞지만 과거에는 정말 중소기업형의 아이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 관계자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조금 힘들어한다.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팬들하고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때부터 뭘 했었냐면요. 초통령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그게 한 10년 전일 겁니다. 그 10년 전에 초등학생들만 좋아했던 방탄소년단이 사실 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의 아미가 된 건데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연예인은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 외계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의 아미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방구석 팬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켜면 바로 볼 수 있고 우리 오빠랑 소통할 수 있다. 그때부터 정말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성장해 왔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의 방탄소년단 BTS는 아미다라고 규정될 수 있죠. 예, 남 기자님께서 이 BTS의 작았던 시작에 대해서 예.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BTS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부터 영상 일지를 기록해 오면서 성공에 대한 다짐을 다져왔었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자만하지 않겠다. 인생을 마음먹은 대로 살되 마음대로는 살지 않겠다. 시기도 시기인 만큼 막내도 마음을 잡았다고 하니 서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맞나? 맞다. 첫 번째 내 목표는 방탄이 데뷔하기 전까지 내 랩 실력을 더 키우는 것이다.
네, 13년 전 BTS의 상당히 신선하고 풋풋한 모습 보셨는데요. BTS가 이제 데뷔했을 당시 가요계 분위기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당시 2013년에 BTS가 데뷔를 했을 때 예.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BTS는 중소기획사 출신의 아이돌이었고 힙합 그룹을 처음엔 지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돌 그룹으로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지금도 K-팝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때 그렇죠. 당시에도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기획사 중심의 산업 구조가 이미 공고하다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균열을 내기 위해서 BTS가 시도했던 것은 끝없는 연습, 그리고 끝없는 안무에 대한 완성도, 노래에 대한 완성도, 그리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팬들과 소통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풀뿌리 전략이 BTS의 오늘날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팬들과 SNS를 통해 소통하는 방금 보셨던 그런 모습이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정말 일반적이지 않았고요. 네. 저렇게 시작을 했을 때 저게 될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전 세계로 이게 퍼진 거잖아요. 네. 저 그때 너무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BTS는 해외 부모님들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허. 뭐냐면 그들의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정직하고 좋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뭐 약물이나 뭐 이런 거침없는 성적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BTS는 그때부터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 잘 나아가고 희망의 메시지를 늘 던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그 부모님들도 그래 BTS는 너도 좋아해도 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무대 영상이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새로운 무대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자막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표곡이죠? 네, 버터네요. 버터. 네. 예, 2021년에 나왔고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한 곡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무대에 7명의 멤버가 모두 다 올라서 저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곡 버터인데요. 네, 팬들도 굉장히 응원봉을 열심히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공연에서 사실 다이너마이트, 퍼미션 투 댄스, 버터 이 BTS의 상업적인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댄스팝 곡이거든요. 전 이 공연에서 버터 무대를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실 아리랑 앨범 중심으로 진행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래된 히트곡까지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벌써 발매 5년이나 됐다는 사실이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빌보드 핫백 9주 연속 1위를 한 버터 곡을 네 번째 곡으로 BTS 선정을 했습니다. 네, 버터라는 대표곡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렇죠. 아미들과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차원으로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양 기자님, 버터도 엄청난 히트곡인데 그때 당시 상황 좀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도 더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춤을 따라 불렀었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그 전부터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을 때부터 그랬긴 했지만 해외에 우리가 정말 되게 유명한 토크쇼에서 방탄소년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영어 앨범이 나왔을 때 팬들은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살짝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적인 것을 왜 버리고 그렇게 영어만 쓰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룹이 됐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곡은 정말로 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 뭔가 희망과 좀 힘들 때 지친 위로가 되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2021년도에 이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인 시위를 할 때 사실은 1시간씩 이제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네. 이제 회사에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지치고 힘든 나머지 저 노래를 들으며 했던 기억이 나서요.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즐겁습니다. 극복하실 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버터 무대 보고 계신데요. BTS의 5번째 무대, 컴백 공연의 5번째 무대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슨 곡일까요? 마이크 드롭이네요. 2017년도에 나온
네, 마이크 드롭은 또 BTS의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곡이고 또 힙합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에도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팬들의 반응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일단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BTS의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만 공연에서 지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드롭이 2017년에 발표된 노래고 네. 인기 DJ인 스티브 아오키가 리믹스를 해서 네. BTS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실제 유명 토크쇼에도 이 노래로 많이 출연을 했었고요. BTS가 전 세계 슈퍼스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곡이고 마이크 드롭이라는 것이 또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무대에서 나 이만큼 잘했다. 이 무대는 나의 것이다. 마이크 던지기. 이게 정말 멋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때 당시 BTS가 전 세계를 호령하겠다는 패기를 담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오늘 공연에서 또 이 곡을 듣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멤버 6명이 열심히 군무를 치고 있으면 사실 리더 RM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도 마이크로 자신의 부분을 또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남효영 기자님 이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시상식이나 이런 무대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렇게 보면 무대 뒤편에만 있어서 앞에서 공연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 와, 정말 귀로만 들었던 BTS의 음악을 이제 퍼포먼스까지 같이 보잖아요. 정말 왜 좋아하는지 전 좀 알 것 같은데요. 정말 근데 RMC의 다리가 좀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좀 마지막까지 좀 지치지 않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곡도 빌보드 차트에 올랐던 곡이에요. 해외 팬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이유 뭐라고 해요? 우선은 BTS 하면 블록버스터 퍼포먼스 가장 중요합니다. BTS가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공연장에서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춤을 추다가 뭐 뼈가 부러지겠다. 이 팔 다리가 나만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하나의 합을 맞추면서 압도적인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BTS의 강점이었거든요. 네. 그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아주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이제 가사로 버무려낸 곡이 바로 마이크 드롭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곡을 통해서 BTS는 정말 패기 있는 그룹이구나. 그리고 정말 무대에서 열정적인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BTS에 관심이 없는, K-팝에 관심이 없는 팬들조차 감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을 입증한 곡이 바로 마이크 드롭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전 세계 차트에서도 BTS의 글로벌 상승세에 굉장히 큰 공을 한 곡입니다. 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했던 공연 영상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은 지금 이 시각 광화문 광장 앞에 세종대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팬들이 정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스크린으로 통해서 멤버들이 또 무대에서의 뭐 멘트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공연을 하는 모습들을 팬들이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32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조금 전 광화문 광장의 영상을 통해서 5번째 공연곡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공연이 시작된 지 30분쯤 흘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재훈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제 공연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도 무대에서 터져나오는 음악과 관객의 함성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모인 BTS 멤버 7명은 전 세계 190여 개의 국가로 퍼져나가는 생중계를 통해 왕의 귀환을 신고했습니다. BTS는 어제 공개한 정규 5집 아리랑의 신곡과 함께 그간의 히트곡들을 무대 위에서 펼치고 있는데요. 광화문 앞에 설치된 높이 15m의 무대는 마치 독립문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로 대형 LED 전광판 뒤로는 광화문이 한눈에 들어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오늘 공연은 1시간 정도로 예정돼 밤 9시쯤 마칠 예정입니다. 네, 공연장 인근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여전히 철저히 통제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공연 현장에는 6,700여 명의 경찰을 비롯해 총 15,000명의 안전관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4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인파 관리선 안쪽은 물론이고 바깥쪽에서도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큰 가방을 가지거나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이 진행됐습니다.
광화문역 등 인근 지하철역 3곳은 밤 10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고 무정차 통과합니다. 사직로와 세문안로는 밤 11시까지, 세종대로는 내일 새벽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공연이 끝난 뒤 인파가 한 번에 빠져나갈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돼 경찰은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청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 지금 광화문광장 인근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그러니까 화면에 상단에 있었었죠? 거기가 무대고요. 그 앞에 광화문 광장 객석의 모습 저희가 전체적으로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예. 지금은요, 인파의 모습을 좀 보고 계십니다. 멤버들이 있는 무대 쪽과 그리고 네. 관객들이 들고 있는 아미봉이 모두 이번 앨범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물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 쪽에도 이제 양쪽으로 사람들이 예. 다 들어찼네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대로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화면 안에 멤버들이 서서 공연보다는 지금 멘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에 맞춰서 또 현장에서는 함성 소리가 계속해서 저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세종대로뿐 아니라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 앞에, 그리고 대한문 앞에까지도 이제 많은 팬들이 들어찬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앞쪽까지도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서 멀리 있지만 멤버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앨범의 색깔과 맞춰서 무대가 전반적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광화문 도심의 밤 하늘이 이렇게 붉은색과 또 응원복의 색깔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인파가 사실 굉장히 계획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다행이고요. 사실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셨던 것이 혹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안전사고의 우려를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보니까 차질 없이 잘 거대한 무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무대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곡 바로 들어보시죠. 무슨 곡일까요? 에일리언이라는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 곡 역시 되게 강렬한 노래입니다. 이번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응축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 기자님,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이게 좀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에 대한 얘기를 좀 너무나 많이 응축시킨 노래이긴 한데요. 예. 원래 엔들리스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발음이 비슷하고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사가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약간 조금 멤버들끼리 너무 친하다 보니 이제 그냥 농담을 좀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멤버가 RM 한 명뿐임인데도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저께 그 영상을 보면 좀 영어 좀 더 열심히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멤버들이 뭐 이렇게 혼자 있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면 영어를 정말 도전적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정말 소통은 RM 한 명인 걸로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는 김구 선생이 등장하는 것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어떤 의도인가요?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바라는 것은 드높은 문화의 힘이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현을 재치 있게 잘 삽입을 했고, 에일리언스라는 노래가 사실 이 앨범에서 가장 한국적인 메시지, 한국적인 정서가 잘 집약되어 있는 곡입니다. 실제로 네. 슈가 씨가 한국인의 정서가 단순히 광화문이나 경복궁 같은 문화유산이 아니라 빨리빨리도 한국인의 정서, 네. 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것도 한국인의 정서고, 그래서 에일리언이란 발음도 재밌습니다. 이 후렴을 노래할 때 그냥 영어 발음처럼 에일리언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일리언, 이런 식으로 한국어 발음을 하듯이 예. 영어 단어를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번 앨범에서 한국적인 요소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곡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에일리언스를 당당하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멤버들이 이 곡에 대해서 이제 높아진 한국의 위상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BTS가 그 역할을 좀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7번째 무대도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이어인데요. 함께 보시죠.
네, 정규 5집 아리랑 앨범의 수록곡인 파야 무대 보고 계십니다. 7번째 무대고요. 파야라는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너무나 강렬하고 정말 우리 정말 불태워 볼 거야라는 이런 의미 같은데요. 네. 약간 이 파이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즉흥적으로 랩을 만들었고요. 이 멤버들이 그랬습니다. 아, 이거다. 우리 네. 이거 꼭 가자라고 했다는 곡이만큼 굉장히 지금 무대를 보시면요. 자유롭게 조금 뭔가 지금 움직임을 보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칼군무 같은 거를 볼 수 있다면 네. 이 곡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아, 우리 지를 거야, 갈 거야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 FYA라고 써 있는데 네. 파이어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네. 실제로 이 노래 굉장히 불꽃 같은 곡이고요. 네. 이 앨범에서 가장 실험적인 노래를 꼽으라면 반드시 이 노래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무대 영상을 보면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멤버들이 관객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를 모으면서 카메라 쪽에서 모여서 하이파이브를 하듯이 결의를 다지다가 폭발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점도 곡의 아주 활화산 같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곡으로서 무대 연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대에서 사실 리더 RM이 발목 부상이거든요. 그런데도 저 자리에서 한 발로, 부상이 없는 발로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정말 활기찬 모습을 곡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플 겨를이 없습니다. RMC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몸을 움직여서 보여주겠다. 이미 본인이 그런 의지를 드러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몇 곡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되게 소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정말 점프하는 모습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BTS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무대가 바로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노래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동안은 무대가 예. 붉은색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대가 파란색이 됐습니다. 타이틀곡 스윙입니다. 네, 멤버들이 평양냉면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네, 실제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평양냉면 먹고 왔거든요. 네. 정말 파랗게 물속에 잠기는 듯한 연출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됐죠. 네, 이게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사실 의아했습니다. BTS의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는데요. 이 곡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그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밍이 뭡니까? 수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어려운 이 삶을 헤쳐나가자라는 BTS의 또 본연의 이런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아마 굉장히 기존의 곡들과는 다르게 톤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네. 조금 어둡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파란색 배경으로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약간 상상하게 하는데요. 그런 만큼 BTS가 이제는 또 이런 곡도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곡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귀에 굉장히 편안하게 들린 듯한 그런 음악인 것 같은데 스윙 타이틀곡으로 정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사실 한국적인 정서나 요소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 앨범에 수록된 다른 노래가 타이틀이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네.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윙은 사실 RMC가 2010년도에 한번 힌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30대의 BTS는 어떤 식으로 음악 활동을 할 것인가, 뭔가 유유하게 삶을 헤엄치지 않을까라는 모티프를 전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에서도 계속해서 삶을 헤쳐나가면서 그 해답을 찾아나가겠다. BTS가 지금 2.0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들이 왕일지언정 예언가는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의 운명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삶의 역경과 파도를 유연하게 헤엄쳐가면서, 그리고 그 핵심에는 아미와 함께 잠겨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진취적인 태도가 이 곡에서 아주 평온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분께서 이제 바다 그리고 뛰어드는 수영을 하는 예. 그런 이미지로 이 곡을 설명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뮤직비디오를 봐도 바다에서
멤버들이 배를 이렇게 몰면서 그런 컨셉으로 촬영이 됐어요.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약간 뭔가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우리 새롭게 다시 나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는데요. 보통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화려한 퍼포먼스였는데 아주 고요한 바다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해변에서 네.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들은 좀 무슨 생각을 앞으로 가지고 헤쳐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 2013년에 이들은 소년이었습니다. 예. 단 소년단이잖아요. 소년에서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 이제 모두 다 성인이 되었거든요. 30살이 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네.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만큼 성숙한 면을 정말 한껏 드러낸 뮤직비디오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멤버 지민 씨 이전 앨범의 타이틀곡과 비교해서 지금 편안한 분위기의 곡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또 다르게는 잔잔한 곡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잔잔하기 때문에 타이틀곡으로 반대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뭐 다른 노래들 바디 투 바디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어라는 노래도 있고 훌리건이라는 노래도 있고 강렬한 노래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임이 조금 더 잔잔하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BTS가 입대 전에 해왔던 노래들도 도파민 터지는 노래들이잖아요. 그랬죠.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굉장히 선명한 기승전결의 멜로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스윙은 뭔가 부유하는 듯, 유영하는 듯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또 색다른 BTS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현장의 생생한 화면을 조금 전에 나간 공연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까지 함께 전달드리다 보니 음악이 깨끗한 음질로 들리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스윙의 무대 계속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네, 무대의 오른쪽에 리더 RM이 발목 부상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그래도 퍼포먼스를 계속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6분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연이 중반을 넘어서서 하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조금 전 전 광화문 무대의 모습 계속 보고 계신데 환호하는 관객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조명도 계속 반짝반짝 비치면서 열기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짜 광화문 광장이 글로벌 콘서트장으로 변신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대규모의 공연 전무후무하지 않았나요? 네, 과거의 광화문 광장에선 사실 우리가 응원을 하거나 뭔가 약간 시위를 하거나 약간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이곳을 이렇게 공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BTS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런 공연을 보고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됐을 시 또 다른 그룹의 그룹들도 이걸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몇몇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화문에서 한번 했으니 우리도 강남에서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런 공연이 사실 지속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많은 시민들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성숙한 지금 공연 문화 덕분에 이 공연을 하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좀 될지 좀 궁금한데 어찌됐든 첫 번째 시도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남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좀 분열의 공간이었던 시점도 있고 또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은 또 지니게 된 것 같은데 BTS의 공연으로 또 전 세계가 화합하는 또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두가 모여서 무언가를 바랐던 적은 2002년 월드컵 그리고 월드컵의 거리 응원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의 공연이 사실 많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고 하면은 사실 그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벤트는 전무후무
BTS만이 지금 새롭게 시도하는 어떤 도전적인 무대란 말이죠. 네. 이 무대의 성공이 향후에 K-팝 스타들이 도심에서 공연을 진행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BTS의 팬, 그 K-팝의 팬이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설득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이 일단 아직 지금 후반부긴 합니다만 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향후의 K-팝에도 귀감이 되는 무대로 남았으면 합니다. 네, 광화문 광장의 분위기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모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수십만 명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BTS가 아닌데도 네. 제 어깨까지 절로 으쓱해지는 기분인데요. 아미들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자부심 자체가 확 올라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I'm Kim Namjoon, and also RM of BTS. I'm an idol, and I'm an artist from a small town in Korea.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nna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네, 이 연설이 나왔을 때 Speak Yourself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점을 두면서 기사들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 BTS가 유엔 총회에서 첫 연설을 했던 순간 실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유엔 연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이지 않았나요? 너무나 이례적이었고 너무나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유엔 총회는요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BTS의 글로벌 인기에 방점을 찍게 한 것이었는데요. 이 연설 영상이 공개된 뒤에는 SNS에서 더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RMC가 얘기한 건요. 평소에 이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 팬들과 소통하면서 얘기했던 부분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 연설은 총 3번에 걸쳐서 시작이 됐었는데요. 2018년, 2020년, 2021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2021년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연설이 끝난 뒤에 그 공간에서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정말 이례적이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와 이게 한 아티스트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었고요. 네. 연설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그때 RM이 전한 Speak Yourself, 우리말로 하면 뭐 목소리를 내라는 뜻이 될까요? 메시지가 큰 화제가 됐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BTS의 성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튜브와 네. 소셜미디어,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인의 공간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사실 단합과 소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열과 고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셜미디어가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BTS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상상해왔던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팬을 통해서 목소리를 찾고 당당하게 세계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어떤 주체성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K-팝 산업도 항상 비판받는 지점이 주체성이 부족하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 유엔 총회의 연설을 통해서 K-팝 아이돌로도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당당하게 표명할 수 있고 이것이 수많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고립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희망을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BTS의 이 유엔 연설은 굉장히 큰 문화적인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BTS가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하게 된 음악들 분명히 있죠. 함께 들어보시죠. This beach chain like money. This storm all alone. I'm into
네, BTS가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빌보드 진입으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기자님?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곡을 듣는데요. 보통 빌보드 진입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라디오 네. 집계, 그리고 앨범 판매량, SNS 모든 것이 총 1위였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첫 영어 앨범이었습니다. 이 곡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정말 글로벌 팬들의 확장이 더 커졌었는데요. 음악적인 확장도 함께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힙합, 굉장히 강렬하고 자신만의 네. 그 메시지를 던졌다면은 어느 순간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본인들의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네. 모두가 위로와 공감이 되는 곡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 시각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찍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하단에 세 분할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왼쪽 하단에 있는 건요, 광화문 광장 무대 쪽을 바라보는 영상이고요. 네, 중간에는 이제 세종대로의 모습이고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가장 크게 멀리서 광화문 일대를 바라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시 5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 막바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래도 팬들 좌석을 끝까지 지키면서 더 오히려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큰 환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파란 빛으로 물들었죠. 거대한 콘서트장으로 지금 딱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공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스크린 설치된 것으로 보이면 이제 멤버들이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공연에 멘트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멘트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곡, 거의 마지막 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인들이 BTS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인이 BTS에 열광하는 이유, 그 이유를 아리랑이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BTS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변화, 그리고 전 세계가 원하는 것을 BTS가 들려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퍼미션 투 댄스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그렇죠. 전 세계에 힘과 에너지를 전달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BTS는 꾸준히 성장서사, 학생에서 이제 청년으로, 청년에서 이제 20대 그리고 슈퍼스타로 거듭나는 그 서사를 계속해서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서 약간은 치기 어린 가사들, 약간은 표현이 거칠지만 거침없이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런 네. 진솔함, 솔직함이 BTS를 전 세계 청춘의 대변자로 만들었고 그때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부합한 팝스타로서 오늘날 글로벌 팝스타, 정말 대체 불가한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 기자님께서는 어떤 비결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들의 정말 포기하지 않는 노력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처음에 2013년에 데뷔했을 때 포기하고 싶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만 네. 해도 SM, YG, JYP 그 거대 기획사, 3대 기획사가 있었단 말이죠. 네. 제발 방탄소년단이 잘 커서 이 거대 기획사를 조금 약간 좀 더 위에 서는 그룹이 되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물어본 적인데 그게 정말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뤄낸 거기 때문에 이게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비롯한 월드 투어의 경제 효과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이쯤에서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월드 투어 횟수로만 82회고요. 예상 관객 수 5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 매출만 2조 원에 달하고요.
네, 공연 한 번이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는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연 한 번에 1조 2천억 원, 사실 쉽게 체감이 안 되는데 남 기자님,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단순히 콘서트 티켓만을 의미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관객들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항공, 숙박, 그리고 식당, 관광 소비까지 모두 포함된 경제 효과고요. 공연이 열리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관광 이벤트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움직이는 국가 경제에 정말 큰 바로미터가 된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요, 해외에서도 BTS 공연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실제로 최근에 팝 스타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팬들, 그리고 그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들이 지역에서 이제 소비를 발생시키고 하나된 마음으로서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그러면서 발생시키는 경제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지난해 목격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슈퍼스타의 테일러 노믹스라는 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탄소년단도 지금 엄청난 슈퍼스타의 컴백 월드 투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BTS 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어떤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연이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는데요.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재영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제 공연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도 관객들의 함성, 그리고 무대에서 터져나오는 음악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모인 BTS 멤버 7명은 전 세계 190여 개 국가로 퍼져나가는 생중계를 통해 왕의 귀환을 신고했습니다. BTS는 어제 공개한 정규 5집 아리랑의 신곡과 함께 그간의 히트곡들을 무대에서 펼쳤습니다. 광화문 앞에 설치된 높이 15m의 무대는 마치 독립문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로 뒤로 광화문이 한눈에 들어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공연 내내 담아냈습니다. 네, 이제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공연이 막바지 됐고요. 끝나고 나서 팬들 안전하게 귀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공연장 인근 통제 여전히 안전하게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연 현장엔 6,700여 명의 경찰을 비롯해 총 15,000명의 안전관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4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광화문역 등 인근 지하철역 3곳은 밤 10시부터 열차 운행이 재개됩니다. 사직로와 세문안로는 밤 11시부터, 세종대로는 내일 새벽 6시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인파가 한 번에 빠져나갈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돼 경찰은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지금 광화문 광장 인근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전인 9시를 기해서 공연은 종료가 됐습니다. 네, 화면 하단 왼쪽이요. 저희 광화문 사거리에서 광화문 광장의 모습, 그리고 무대의 모습을 저희가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화면 중앙이 지금 무대와 굉장히 가까운 객석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공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여운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세종대로까지도 꽉 들어찬 관객들이 자리를 이렇게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오래간만에 3년 9개월입니다. 4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팬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지 이 순간을 그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공연이 끝난 광화문 광장, 하지만 열기가 식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 세 곳의 그림에 이어서 지금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네, 광화문의 그 큰 전광판들이 BTS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개의 스크린, 그동안에는 이제 멤버들이 공연을 하는 모습을 비추던 스크린에 지금 안내 멘트 같은 게 떠 있는 건가요? 네.
예, 그런 것 지금 같은데, 네, 저희 스크린에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어떤 영상이 떠 있는지 정확히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안내가 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4년 만에 대규모 공연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BTS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월드 투어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4월 9일 고향에서 열릴 첫 공연을 시작으로요. 북미, 유럽 등 34개 도시에서 총 82회 정도 펼쳐지는데요. 전 좌석이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팬들의 요청이 이어지면서요. 미국 템파, 스탠퍼드, 라스베이거스 공연이 각각 한 차례씩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럼 또 4월에는 고향에서도 공연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월드 투어의 시작을 한국에서 열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런 글로벌 K-팝 스타들이 월드 투어 진행할 때 항상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네. 한국에서 공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BTS 같은 경우는 3회의 국내 공연을 시작으로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네. 국내 아미들도 아쉬움을 좀 더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서 있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9시 4분을 좀 넘어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공연을 마쳤고요. 종료되고 나서 네, 관객들, 아미들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귀가하는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 각도에서 예. 광화문 광장 인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을 다 본 관객들이 슬슬 댁으로 돌아가시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BTS 완전체로 활동하는 건 3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9번째 공연까지 8번째 공연이었나요? 저희가 좀 실시간으로 전해드려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공연의 중반부, 후반부까지 전해드렸어요. 오늘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BTS의 공연을 오랜만에 봤다라는 점, 그래서 시간은 흐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예.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버터 대표곡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신 앨범 아리랑과 그리고 기존의 히트곡까지 조합한 무대로서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전례가 없는 무대를 준비하느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텐데 별도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남 기자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상 초유의 무대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야말로 아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을 이끄는 음악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BTS. 오늘 우리는 BTS의 시작을 돌아봤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될 BTS의 여정,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